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메타버스란 이야기를 이제 웬만큼 사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시긴 했어요. 근데 그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사실 메타버스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에듀테크 또는 첨단 어떤 교육 방법, 좀 첨단 테크놀로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제가 원래 바로 지금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면서 지금 이제 서울대랑 경인교대랑 전북대랑 이런 데 지금 이번 학기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저는 엔지니어 공대 졸업해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었고요.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대학원 졸업하고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자동차 설계하는 일을 하다가요. 네, 한참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과연 진로 교육을 못 받은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좋은 행사에서 참 진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을 텐데, 제가 자라날 때는 그런 교육이 없어서, 수학 잘해? 그러면 공대 가야지. 그래서 그냥 이과니까 공대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제가 회사 생활 한 3년 차에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내 진로를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선생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회사를 잘 다니던 대기업 연구소를 때리치고요. 수능을 공부해서 네, 대학교 1학년으로 네, 교대, 예, 경인교대, 경인교대 인천에 있는 경인교대 1학년으로 늦가기로 입학을 해서 졸업하고 지금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던 어떤 예전에 제 그 백그라운드, 그 공대와 또 기술 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랬는지 선생님을 하면서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 기회가 돼서 그 여러 가지 책을 쭉 같이 쓰게 됐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랑 책을 쓰게 되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인공지능까지 쭉 쓰다가 미래 직업 다이어리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 앞으로 미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뭐 웹툰 작가라든지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다이어리는 일기잖아요. 그래서 일기와 같이 그 사람들의 솔직히 담백한 그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이야기를 쭉 쓰고 그랬었어요. 이게 이제 올 초까지 이렇게 책을 쓰다가 올 중반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핫 이슈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제 저는 여기 쭉 보시면 에듀테크, 교육과 관련된 클래스룸도 교육이죠. 우리 아이 뭐 이런 것도 다 교육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 책을 저희가 굉장히 집중해서 쓰게 됐어요. 짧은 시간에. 이 책을 제가 기억에 9월 한 6일인가? 한 이 정도에 낸 것 같아요. 9월 초에 이 책이 발간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발간하고, 그 다음날부터 해서 9월 7일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예스24 교육 부분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책이. 지금도 검색해보면 오늘 매일매일 제가 검색하는 재미거든요. 교육 부분 베스트셀러. 근데 이게 1위고요. 이 책을 이제 2달 정도 됐죠. 책이 나간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루 만에 어떻게 교육 부분 베스트셀러로 올라가지? 물론 이제 영역이 더 큰 건 뭐 사회 정치도 있고 저 전체도 있지만 교육 부분에서만도 저도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1위를 찍은 책이 많지는 않거든요. 뭐 하루라도.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이게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크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많은 곳에서 이 책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와 메타버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많이 제시해줘서 우리가 뭔가 메타버스로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적으로. 그런 니즈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10월 20일 경에 저희가 이제 한 달도 안 됐죠. 한 20일 정도 됐나요? 발간하기 시작한 지, 요 책을 저희가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교육 프로젝트는, 수업에서 또는, 교육 행사, 각종 행사들에서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예 저희들이 했었던 사례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획 단계부터 다양하게 담은 책이 이 책이었는데, 이 책도 지금 교육 부분 베스트셀러 2위예요. 얘가 1위, 얘가 2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제 대구 여기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세버 도서관에서 이제 요청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의 여러 가지 관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좀 더 깊이 알아가 보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물론 이 시간이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2시간이고 다음 주에 또 2시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의 개관 같은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핫한지, 그 메타버스의 플랫폼들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씩 보면서 메타버스,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오늘은 가능하면 뒤에 시간을 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까지 조금 간단하게 맛보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도 메타버스 올라타기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제가, 한 7월 달, 이때쯤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교육청 최초로 메타버스로 행사를 했어요. 메타버스로 교육청 행사를 제가 만들어서 주관을 했는데,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하는 날 아침에 저희 그 운영진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냐면, 거기 메타버스로 뭐 행사한다는데 그 버스 어디서 타냐고. 이렇게 질문이 왔었다는 거예요. 10월 달에. 물론 지금은 안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졌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메타버스 하니까 타요 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버스. 그래서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 그런 버스로 인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 같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타버스 하면 빠지지 않는 사례가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좀 설계를 해드릴게요. 메타버스 하면 빠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 하셨구나. 그 버스 타야 된다는 얘기 들으셨다고요. 메타버스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이 이 포트나이트라는 그 미국의 그 온라인 배틀 게임 사이트에서부터 좀 우리에게 익숙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를 들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죠? 제가 이제 구글 트렌드의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메타버스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검색이 되고 관심을 가졌는지 검색을 해보면 거의 올해 초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여름을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례는 작년에 있었던 사례예요. 작년에 있었던 사례인데 어떤 거냐면 작년에는 이제 우리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공연계 이런 데도 뭐 다 공연을 못 했잖아요. 영화계도 마찬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의 유명한 가수예요. 트래비스 스콧이라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미국 어디 도시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했다가 사람들이 몇 명이 압사당하고 막 사고가 났었던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공연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 막 이 사람들 여기 보면 이런 그 아바타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망치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막 게임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 어느 정도면은 이 포트나이트를 사용자가 3억 5천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죠. 3억 5천만 명이 여러분들은 아마 한 분도 모르실 거예요. 여기 사이트에 3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게임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근데 이 트래비스 스콧이 공연을 못하니까 여기서
이런 아바타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 공연을 한 거죠. 45분 공연을 했는데 자그만치 그날의 매출이 22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45분에서 220억. 어마어마하죠. 그게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거냐면 이 사람이 2018년 그 전년 2019년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0년에 일어났으니까 2019년도에 월드 투어를 할 때 하루 매출액의 11배를 벌은 거예요. 45분 동안. 근데 월드 투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숙소 잡아야죠. 자기가 혼자 갑니까? 스태프들 있죠. 그쵸? 그리고 어디 그런 장소를 빌려야죠. 근데 이 가상 공간에서 이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이렇게 몰려서 이런 걸 할까 막 관심을 갖고 있다가 또 한 건 터진 게 이 BTS예요. BTS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뭐 엄청난 인기를 끌었잖아요.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를 어디서 처치로 공개했냐면 이 포트나이트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죠. 지금 보면 이렇게 아바타들이 막 춤추면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뮤직비디오 여기서 게임 아이템을 사면 게임 아이템 이제 돈 주고 사잖아요. 사면 자기의 아바타가 이 음악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춤을 출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간에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전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했었던 그런 어떤 제약을 극복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 여기에는 영상을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이제 MBC 뉴스를 하나 따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메타버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상세계 안에서 회의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심지어 땅 투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들에겐 아직 낯설지만 10대 청소년들에겐 이미 현실만큼이나 익숙한 공간이 됐는데요. 이 메타버스의 세계를 오혜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기 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진짜 멤버들이 아니라 멤버들과 닮은 아바타들이 춤을 춥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출시한 곳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세계입니다. 팬사인회도 이 가상세계에서 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4,300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사인 받기. 오, 제니. 오. 아, 귀엽다. 너무 좋네요. 생각해 보세요. 인기 있는 그룹들이 팬사인회를 하죠. 열었죠. 하루에 몇 명이나 팬사인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4,3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더 집계된 건 4,600만 명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4,600명도 하루에 사인해주기 힘들잖아요. 4,600만 명이나 사인을 해줄 수 있었던 게, 그리고 사인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게 이제 메타버스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가능했었던 일들이죠. 네, 이게 제페토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쵸? 신기하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공간에 만든 또 다른 세계입니다. 20년 전 싸이월드도 일종의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 점점 실제 세계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은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에 모일 수 없게 되자 가상의 게임 공간에 캠퍼스를 만들어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이거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그 게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지금 공간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는 제페토라는, 이제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지만, 제페토, 여기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를 만들어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순천향대학교가 메타버스 속에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입학식을 열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선서
나는 순천향대학교에 입학하여 훌륭한 지성인으로 성장할 것을 2,527명의 신입생을 대표하여 선서합니다. 사무공간을 메타버스 안에 꾸민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 서울 강남에 있던 사옥을 없애고 대신 메타버스 속에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게더타운이라는, 죄송합니다. 게더타운이라는, 저희가 이제 좀 나중에 중점적으로 보게 될 텐데, 이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무실을 만든 거예요. 직원들은 가상 공간으로 출근하고 회의도 여기서 합니다. 출근을 하면은 제 자리로 이제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제 자리에 있는 팀원들과 같이 이제 온라인 커넥트가 됩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나 거기서 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의실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든지 그런 시간적으로나 물리적 이동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메타버스가 이렇게 현실 세계를 조금씩 대체하면서 기업들도 앞다퉈 메타버스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속 명품 브랜드 매장을 들어가 볼까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실제 매장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렌체에 갈 수는 없지만 메타버스에서라면 가능합니다.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370만 원짜리 가방은 5천 원, 800만 원짜리 재킷과 원피스는 7천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특히 많이 이용하는 건 10대들입니다. 미래 고객인 10대들을 잡기 위해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매장을 열고 있습니다. 푸마, 디즈니, 나이키 운동화는 벌써 500만 켤레가 팔렸습니다. 실제 세계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메타버스 속 한강공원에는 편의점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신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친숙도가 쌓이면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구매나 이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물건을 살 때 가상화폐로 결제합니다. 플랫폼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돈을 찍어내듯 마음대로 가상화폐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거나 추가로 자본 조달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권력인 거고요. 심지어 땅 투기도 합니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버스라고 플랫폼. 합니다.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땅 투기는 여기서도 강력합니다. 한국의 땅값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6만 원에 중국인에게 팔린 청와대 땅은 몇 달 사이 1,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랜드마크가 엄청 올랐어요, 금액이. 주요 국가들은 몇 천만 원에서 억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비트코인은 놓쳤었는데 이번에는 사보자 하면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당연히 거품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토지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상점을 짓건 학교를 만들건 경제학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모델이 아니라 먼저 산 걸 뒷사람이 계속 대신 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제가 조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메타버스 요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시니까 좀, 새로 놀라웠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소개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건 제가 오늘 이제 발견한 것이거든요. 저희 이제 메타버스 동호회, 메타버스 이제 연구회 뭐 이런 큰 이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올라온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서 올린 건데 이게 뭐냐면 메타버스에서 웹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메타버스에 있는 그 아바타들을 이용해서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잠깐 한번 체험해 보실 텐데 자, 공유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추억도 믿음도 쌓였다. 좀 빨리 갔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2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데이트 날. 행복한 일만 가득하겠지? 태호야! 태호야,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오늘 기념일이라고 엄청 예쁘게 하고 왔네. 신경 좀 썼지. 우리 처음 만났던 곳에서 2주년에 또 만나다니 로맨틱해. 커피부터 시킬까?
그럼 메뉴는 캐러멜 마끼아또에 바닐라 시럽 2번 넣고 생크림은 가득. 그리고 다 같이. 역시 우리 진짜 잘 통해. 우리 카페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왜 안 알려줘? 나 너무 궁금해. 지금은 알려줄 수 없어. 파스타도 먹고 영화도 보고 천천히 가자. 내가 엄청 예쁜 곳 찾아놨으니까 기대해. 여기 캠핑장 어때? 별이 참 잘 보이지? 너무 예뻐. 경치도 좋고 뿌리교 행사도 재밌고. 좋아해서 다행이다. 자, 어떠세요? 이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이프렌드라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프렌드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요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공간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웹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메타버스에 있는 아바타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참여형으로, 이게 좀 그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공고를 내고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물론 주인공 2명은 특별히 이제 잘하는 그 배우를 쓰고, 나머지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엑스트라들 있잖아요. 엑스트라들은 일반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하고 있는 것들을 찍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영화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작은 어떤 뭔가 이렇게 저희로 따지면 역할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극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청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청년과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할 텐데, 아마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일들도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볼게요.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소통이 대세가 되면서 채용 시장에서도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1대1로 채용 상담을 받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팔듯 채용 설명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몇 차례 클릭하자 모니터 안에 가상 공간이 펼쳐집니다. 70여 개 기업이 하반기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를 연 겁니다. 아바타를 움직여 기업 부스를 방문하면 인사 담당자와 1대1 화상 면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겠어요? MD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나 능력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취업준비생은 한자리에서 여러 기업을 접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이란 반응입니다. 현직자분들과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장이 마련된다는 부분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3D 기반의 메타버스 설명회장에선 동영상 시청도 가능하고 광장에 여러 아바타가 모여 채용 담당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7, 8명은 온라인 면접으로 면접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채용 절차 자체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 계속 올려주시면 오늘 또 혜택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기사는 보셨죠? 며칠 전에 페이스북이 자신의 회사명을 이제 메타로 바꾼다 해서, 물론 마크 주커버가 이거 바꾸는 것이 페이스북의 지금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의 그런 기업이 아니라 5년 이내로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 세계에 지금 손꼽히는 기업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 또는 애플, 모든 회사들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기업의 사활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이 페이스북에서는 인터넷 다음이 메타버스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아마 일찍 접한 분들은 또 어떤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냐면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따가 소개해드릴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미국의 유명한 플랫폼이 로블록스라는 게 있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봤더니만 하루만 해도 주식이 30몇 %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심이 많은 거죠.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럼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개념이 약 30년 전에 닐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즉 어떤 미래학자나 아니면 공학자나 과학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상상하는 소설가의 머릿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메타버스의 개념이었어요. 이 사람이 스토크래시라는 이 소설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SBS에서 이 사람을 곧 초대해서 또 방송을 하기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아바타라는 용어도 처음 써봤습니다. 아바타라는 용어. 그래서 여기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상상의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게 이 스노크래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결국은 누군가가 어떤 상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기술이 엄청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현할 수 있냐 없느냐, 그게 돈이 좀 많이 드냐 적게 드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거의 다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것, 결국 그것이 컨텐츠로도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게 더 중요한 시대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상상한 것을 또 다른 누군가가 구현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현보다 상상이 더 뛰어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라의 여러 사람들이 좀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상상이 현실화 된다는 것, 얼마나 멋있는 일일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메타버스라는 용어와 아바타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럼 도대체 메타버스의 개념이 뭘까? 그 메타버스의 개념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메타버스에서 앞에 메타는 그리스어의 접두어로 초월하다, 뭘 뛰어넘다, 초월하다, 이런 접두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벌스는 유니버스, 즉 우주 또는 세계, 현실 세계. 그래서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또 다른 가상의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아까 잠깐 뉴스에서도 잠깐 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뭐 이게 말 그대로 뭐 현실 세계를 초월한 뭐 가상 세계, 이게 그냥 뭐 3D로 멋있게 뭐 구현돼서 진짜 현실처럼 멋있게 만들어준 가상 세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메타버스에는. 즉 무엇이냐면 아까 왜 한강공원에서 편의점을 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보면 그것을 익숙해진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 물건을 구입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이냐면 현실 세계와 예전의 가상 세계는요, 가상 공간은 동떨어져 있었어요. 별로 관련이 없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내가 저녁에 게임하거나 뭐 이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게 굉장히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이죠. 뭐 이제 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에서 딱 2년 전까지만 해도, 2년이 안 됐죠. 2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출석을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어디가 아파도 교실이라는 공간에 가서 내 몸이 육체적으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출석으로 인정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줌으로 들어오면 인정을 받아요.
가상 공간에 들어왔는데 현실 세계에서 출석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의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 큰 유형을 이야기하는데 증강현실이라든지 또는 라이프 로깅이라든지 미러월드라든지 또는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이런 가상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에 이제 다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어떤 것이 웃기냐면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돈을 벌는데 통장에 돈이 올라가요. 숫자가 올라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내가 돈이라는 실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가상의 숫자를 우리는 나의 현금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상에서 이러는 거. 가상에서 제가 뭘 시키면 그게 우리 집으로 와요. 이렇게 이제 가상과 현실이 아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점점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틀어서 메타버스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메타버스가 점점 경제 활동까지도 아주 더 깊이 있게 메타버스 공간에서 경제적인 어떤 활동까지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죠. 자,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로블록스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블록스라는 툴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네. 제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요즘에 메타버스,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자꾸 굉장히 요즘에 핫한 이슈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단다, 얘들아. 너희도 혹시 메타버스라는 얘기 들어봤니? 애들이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아무도 이제 초등학생이 뭐 관심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걔네들은 뉴스를 뭘만 보나요? 연애, 스포츠 이것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웹툰. 얘네들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대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어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 그 메타버스에서 되게 유명한 것 중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로블록스, 제페토 막 이런 게 있다니까 했더니 선생님! 저 로블록스 진짜 잘해요. 로블록스에서 살아요. 100% 애들이 로블록스를 하더라고요. 저희 반에 100%,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희는 메타버스를 공부해서 알아요. 근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살진 않아요. 아직은. 근데 애들은요, 이미 메타버스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메타버스 공간이 익숙해요. 단순히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모르지만 메타버스가 얘네들에게는 친숙해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익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MZ세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더 찾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 중에 하나가 이제 로블록스라는 이것도 게임 사이트예요. 게임 툴인데 메타버스 이제 그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안에서 액티비티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제가 그 로블록스의 제 캐릭터입니다. 아바타인데 글쎄 이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얼마나 되냐면 열심히 잘 사용하는 사람, 아주 그냥 뭐 가입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월간 따진다면 월 사용자들이 1억 6천만 명 정도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막 몇 억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약 70% 이상이 로블록스를 유튜브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보다 이미 로블록스는 더 그 유튜브를 추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로블록스가 올해 주식에 상장했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게 쭉 어제만 해도 30몇 %가 오를 정도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로블록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유저들이 이 로블록스 게임 공간을 만들어요. 크리에이터들이. 그래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지고 여기 몇 명이 들어와서 지금 사용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들어와서 재밌으면 거기가 인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막 게임 회사 같은 데서 그 아이템들을 사요. 너무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되고 있는 게 로블록스인데, 유저가 만든 게임만 해도 5천만 개 이상의 이런 게임이 여기 5천만 개 말이 하루에 한 개씩 들어가도 5천만 개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게임들이 여기서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유저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반 아이들도 로블록스 진짜 잘해요. 그래서 로블록스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어린 학생들이 있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시면 대부분은 로블록스를 다 알 겁니다. 자, 그만큼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이게 그 로블록스 공간 안에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여기서 게임을 하는데 저는 로블록스라는 공간이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구경을 하고 다닙니다. 공부를 하는 거죠. 미국에 로블록스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제페토예요. 이거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제페토 Z라는 회사예요. 네이버가 사실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제페토의 가입자가 약 2억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억 명. 그 중에 90% 이상이 외국인이 이 제페토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페토의 사용자의 약 80% 이상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제페토를 자기의 놀이터로 이제 사용해서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각종 모임들. 그래서 여기 제페토는요 굉장히 상업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제페토에 들어와서요 자기네들의 아이템도 팔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블랙핑크의 팬사이가 블랙핑크의 월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아이템들을 사요. 돈을 내고. 여러분들 여기에 가상 공간에 돈을 내고 아이템을 사고 싶으세요? 어른들은 사고 싶지 않죠. 근데 아이들은 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차요. 백을 차고요. 명품 브랜드를 입고요. 그 다음에 막 뭐 선글라스, 막 멋있는 옷들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우와, 부러워하죠.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 많이 있고, 요즘은 각종 공기관, 이런 데서도 이 제페토에 자기네들의 공간들을 마련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제페토에서의 저의 또 아바타입니다. 지금 현실의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슬림하고 아주 멋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그럽니다. 아니, 좀 얼굴도 좀 통통하고 배도 좀 나오고 이런 아바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날씬하고 이러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가상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가상의 아바타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블랙핑크 워낙 유명하잖아요. 블랙핑크의 월드에 들어가서 제가 블랙핑크 월드를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보니까 춤 연습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제가 춤을 한번 춰봤는데 잘 추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제가 춤추니까 연습생이 쳤다고 아이돌이라는 애가 이건 자기가 이름이에요. 제가 연습생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아이돌이라는 애가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 공간에서 이렇게 어떤 춤도 춰보고요. 여기 온 아이들랑 이 아이돌이라는 애랑 저랑 막 대화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고 하는 공간이 이 제페토라는 공간입니다. 그 제페토에 저는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학교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페토에는 빌드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빌드잇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페토에서 공간을 꾸밀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진짜 멋있게 만들려면 너무 힘들고요. 대신 여기에 템플릿이 있어요. 학교 템플릿이라든지 몇 개의 그런 사무실 템플릿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거기에 뭐 사진을 내가 내 사진으로 바꾸거나 학교 사진으로 바꾸고 거기에 뭐 조금 수정하고 이래가지고 내 것처럼 만들어서 저희가 보니까 전에 국회의원이 자기네 사무실을 제페토에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그 제페토에서 그 여러 구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매주 금요일 날 6시부터 뭐 이러면 그 시간에 관련 사람들이 그 월드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왜냐면 찾으러 직접 만나러 가면 되게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근데 거기 사용했었던 것이 이 사람이 또 만들었나 봤더니만 빌드잇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템플릿에서 자기 사진이랑 몇 가지만 넣어가지고 했더라고요. 박주민 의원이 그렇게 만들었던 게 제가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요즘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거기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 제페토가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만들어서 아주 지금 열심히 많은 곳에서 활용하고 있다면, SK텔레콤에서 올해 만든 곳이 이프렌드라는 플랫폼입니다. 이프렌드라는 이 플랫폼은, 아까 여기 영상 보셨죠? 순천향대학교에 입학식이 열리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면, 코로나19 이후에 뭐 졸업식, 입학식, 또는 각종 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의 제한돼서 못했잖아요. 근데 이 이프렌드라는 곳은요, 굉장히 이런 행사들을 아주 손쉽게 바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이프렌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제가 준비한다면 1분 후에 이프렌드 공간에서 만나서 뭔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이프렌드예요. 네,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프렌드하고 제페토는요, 모바일만 가능해요. 즉, 요즘 세대들이 모바일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만 가능하고 PC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프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오면 이프렌드에서 또 접니다. 제페토에서도 되게 날씬하고 잘생겼는데 핸섬했는데 저 마음에 들어요 아주 그냥. 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 밑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랜드, 여기서는 랜드라는 이 말을 쓰는데 랜드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보시면 여기 별빛 캠핑장 기억나시나요? 아까 그 메타버스 드라마, 웹드라마에서 별빛 캠핑장에 갔었던 거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여기 캠핑장, 카페 뭐 이런 것들 여기 다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만드는데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고 색감 조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제목 이야기한 다음에 만들기 하면 바로 만들어져요. 여기는 이제 컨퍼런스 홀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컨퍼런스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프렌드는 130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0명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렌드의 몇 가지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센트럴 파크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의자들이랑 다 놓여 있어요. 그냥 공간을 열기만 하면 여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체험할 때 이 프렌드를 한번 체험시켜 드릴 거예요. 자,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는 교실 공간을 만들고, 여기 아까 보셨죠? 여기 앉아가지고 막 있는 거, 또 여기도 보셨죠?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동호회 활동 같은 게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서 자기가 리사이트를 열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 사람의 노래를 막 들어주고 뭐 이제 반응도 해주고 노래 어땠다 막 이런 반응도 해주고, 그러면 대화하면서 노래가 진행되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또 어떤 공간은 수다방도 있어요. 막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마구 거기 가서 떠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데는 상담하는 것도 있어요. 뭐 연애 상담도 있고 진로 상담도 있고 그런 공간도 있고요. 어떤 데는 자기네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진행하는 방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들이 여기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대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단점을 좀 말씀을 이따가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많은 교육과 관련된 뭔가 교육하고 행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또 요즘에 게더타운이 많이 쓰고 있어요. 행사 같은 거 특히 게더타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게더타운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아바타들이 가까이 가면 이렇게 화면이 켜져가지고요. 서로 화상과 이 말로 또는 채팅으로, 이렇게 채팅으로 의사소통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물리적인 어떤 개념을 넣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다가 가까이 가면 서로 대화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멀리 다른 데로 가시면 거리가 멀어져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가능해요. 아바타가 일정 공간 안에 들어오면 이게 켜지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멀어지면 화면이 꺼지면서 대화가 안 되고,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약간 물리적인 어떤 공간의 개념 이런 것이 이곳에 심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페토나 이프렌드는 굉장히 예뻐요. 아주 3D로 잘 구현했어요. 근데 얘는 별로 안 예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게더타운이랑 이제 물어보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3D가 막 움직이고 3D로 뭔가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려면 그만큼 뭔가 굉장히 이게 버거운 시스템이 버겁겠죠. 그리고 다양하게 거기다가 이제 공유할 수 없겠죠. 얘네들은 마치 이제 옛날 게임, 이제 2D 게임과 같은 느낌의 공간을 마련한 대신 여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여기다가 심어 놓을 수 있어요. 연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종 웹사이트, 영상, 내가 넣고 싶은 모든 것들 여기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사를 위한다면 제가 볼 때 일회성 행사는 이프렌드도 괜찮고요. 일회성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간단하게 얘기할 때. 그런데 뭔가 이 공간 안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체험하고 이러고 싶다 그러면 게더타운이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활용되고요. 물론 인게이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거는 뭐 사용료라든지 뭐 그걸 제작하든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 초에 저희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을 때 제가 이제 찍은 이제 캡처인데 보면 이 위쪽은 행사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뭐 각종 행사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게더타운을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을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하면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렌드는요 3D예요. 그래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되게 예쁘고 약간 현실감이 아주 요즘 트렌드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좋아해요. 어린 학생들이. 대신 게더타운은 2D예요. 2D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통되는 것은 얘는 화상이 되고 나머지는 화상이 안 돼요. 음성과 채팅은 되는데 게더타운만큼은 화상이 열릴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인데 25명까지 무료 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25명이 좀 넘어도 괜찮아요. 제가 한 40명 정도까지는 데리고 해봤거든요. 40명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접속이 안 되진 않아요. 접속이 됐는데 40명 좀 넘으니까 이게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한참 조금 앞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약간 끊어지는 느낌? 그런 게 조금씩이긴 하지만 그래도 쓸 수는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유료 버전을 이제 뭐 시간대별로 또는 날짜별로 뭐 끊을 수 있습니다.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 회원가입 안에서도 회원가입을 얘는 설치 없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없이도. 근데 제페토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로블록스도 회원가입, 이프렌드도 다 회원가입을 해야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게더타운은 회원가입 없이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링크만 줘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저는 그래서 이게 왜냐면 회원가입을 애들 다 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요. 지원 디바이스도요. 보시면 제페토나 이프렌드는요. 모바일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좀 약간 어려웠냐면 네, 맞습니다. 핸드폰이 좀 좋아야지 그게 잘 작동을 합니다.
이 모바일만 쓰기 때문에 어떤 게 안 좋냐면, 제가 이제, 그나마 제페토는요, 개인이 만들 수 있는데, 개인이 만들면 인터랙티브 하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그냥 건물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만 볼 수 있는 거지, 거기에서 뭘 건들면 어떻게 되고, 뭘 조작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없어요. 개인이 만든 거는. 물론 이제 업체가 만들고 이러면 거기 상호작용이 조금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만들기는 어렵고요. 이제 업체를 통해서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제페토에서 그 제페토에다가 요즘에 각종 기관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뭐 교육청이든 무슨 각종 지자체 기관들도 많이 만들어놔서 자기네들 홍보하는 홍보관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페토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렌드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공유할 수 있냐면 MP4 동영상요. 동영상의 종류 중에서 MP4입니다. MP4하고 PDF는 공유할 수가 있어요. 대신 뭐 화면, 음악 이런 것들은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좀 어려운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여주고 싶은데 핸드폰에서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사진 자료 이런 거는 다 PDF로 바꿔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PDF로 변환. 그런 게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교육하는 사람,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물론 이제 어떤 행사를 준비하려고 동영상을 다 만들어 놓고 PDF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내가 갑자기 한번 해볼까? 뭐 이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대신 게더타운은 다 돼요. 우리 줌처럼 화면 공유도 되고요. 내 화면을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여줄 수도 있고요. 거기 안에다가 뭐 각종 유튜브 또는 소리, 사진, PDF, 뭐 각종 웹사이트, 프로그램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이 게더타운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뭐냐면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이 프렌드는 이 아바타 그 캐릭터들을 커스터마이징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내 3D 캐릭터 하기는 좋지만 이 공간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제페토는 빌드잇이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주 좀 내가 디테일하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고요. 이 프렌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선택해서 끝이에요. 내가 거기 안에를 막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그게 안 돼요. 대신 게더타운은요. 아바타는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하는데 아바타 커스터마이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대신 이 내가 만드는 공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행사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 게더타운이 사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1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저는 훌쩍인데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이만큼 갔고요.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제가 이제 그러면 각 플랫폼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했었던 것을 사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게더타운을 체험해보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배준 선생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메타버스는요, 이제 소통의 공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인문학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메타버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이었을까 생각해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사람들은 혁명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산업혁명이 인류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었잖아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만남에 서로 연결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생각해보시면 산업혁명 전까지는 우리가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다도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실은 만나서 무엇을 같이 하는 것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죠. 그러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교통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뭐 지구 저쪽 반대편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빨리 가가지고 회의도 할 수 있고, 뭐 우리나라 안에서 완전히 하루 일일 생활권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그렇잖아요. 그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만나는 그 연결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제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뀌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보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 단계 넘어간 게 모바일 혁명이죠. 이제는 앉아서 딱 고정되어 있었던 PC에서 인터넷을 하던 시기가 뭐 유비쿼터스 이런 얘기는 이제 있지도 않아. 그게 현실이 돼버려서, 옛날 생각해보세요. 혹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유비쿼터스라는 게 뭐 우리 세대에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참 전에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얘기 자체도 안 해요. 왜? 이게 이미 뭐 IoT, 사물 인터넷, 사물들끼리도 인터넷을 하는데 무슨 사람이 인터넷 얘기는 뭐 옛날 일이죠. 그래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서 이 스마트폰으로 뭐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연결해서 화상으로 뭐 하고 뭐 이런 시대로 바뀌었죠. 연결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또 다르게 사람들의 연결 방식을 바꿀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죠. 인터넷 다음의 어떤 방식으로, 가상의 방식인데 그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은 결국 인문학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기술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결국 콘텐츠인데 무엇을 할 콘텐츠는 결국 인문학적인 내용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너무 막 이것저것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들이 있으셔서 제가 그러면 제페토하고 이 브랜드를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사무실 개설 가능합니다. 저 교실 있습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개설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제페토, 제 화면 보이시죠? 제페토와 이 브랜드가 있는데, 제페토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제가 처음에 제페토 이제 월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의 아바타를 여기서 바꿀 수 있고요. 옷도 살 수 있고 막 이런 데서 다 살 수 있습니다. 제페토에서 돈을 주고요. 매일매일 저도 접속해가지고 머니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자, 근데 위에 검색창을 누르면 제페토에서 여기저기를 검색해서 갈 수 있는데 맵이라는 게 있어요. 맵은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공간을 검색해서 검색도 하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있어요. 뭐 대구 지방국세청도 있고 막 대구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대구에 사시니까 대구 보니까 맵들이 있는데 뭐 구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크가 있네요. 벌써. 한번 제가 구청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밑에 플레이를 하면 이제 월드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월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새로운 세상으로. 네, 그러면 새로운 세상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왼쪽 여기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뭔가 조그만 게 보이시죠? 왼쪽은 이렇게 돌리면 제가 이렇게 위치를 방향을 돌리는 게 왼쪽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뛰어가거나 막 이렇게 점프하는 거예요. 그냥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점프도 하고 막 방향도, 그래서 화면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화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걸어도 가고 막 주로 뛰어 많이 다니거든요. 네. 이렇게 생긴 공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예쁘게 꾸며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화면을 돌려가면서 뭔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이게 손가락 모양이 보이는 게 있죠. 그게 손가락 모양을 딱 누르면 이렇게 거기 앉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제 핸드폰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것저것 이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 자치구나 이런 데 홍보 같은 것들을 막 해놨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제페토라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제페토에서 나중에 제페토 빌드잇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만들어서 계정을 올리시면 공간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 그래서 박주민 의원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여기 국회의원 사무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만드실 수 있어요. 들어가셔서, 네. 이렇게, 멋있죠, 되게. 여기 보시면 위에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요, 템플릿이 있어요. 빌드잇에. 거기서 그래서 사진이랑 이런 것들만 조금 넣으시면 되고요. 조금 안에를, 자, 보세요. 지금 느낌이 약간, 아까 우리 갔었던 데랑 비슷하지 않아요? 좀? 그쵸? 구조가. 그쵸? 여기 카페도 있었고. 그쵸? 거기에 다른 걸 조금 놔두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에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이제 원래 동시에 와야 되니까 자기가 만들어 놨다가 언제 만납시다 해서 여기 와서 같이 여기 채팅도 되고 이제 소리도 여러 가지 소리로 대화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곳이 이제 이게 제페토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프렌드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제페토는 이렇게 멋있고 막 그렇긴 한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가 좀 부족 이제 하고 뭘 보여준다든지 내가 공유하는 게 그런 게 어렵고요. 이 프렌드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방들이 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막 4명 참여하고 3명 참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사람들을 모임 같은 거 하면 대신 얘는 한번 해놨다가 제가 나가면 그 방이 없어져요. 제페토는 만들어 놓으면 그 공간이 계속 있는데 얘는 만들어 놨다가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기 도서관에서 우리 일회성으로 모여서 우리 같이 뭐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플러스를 누르면 보세요. 전망도는 루프탑, 공연장, 컨퍼런스로 막 우주가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센트럴 파크 한번 해볼까요? 센트럴 파크 해가지고 제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에 모임 무슨 도서관 우리 모임이야 딱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밑에 보면 공개가 있어요. 공개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들어오도록 하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비공개로 하는 거죠.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링크가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초대한 사람만, 링크를 준 사람만. 이럴 때는 비공개를 하고요. 안 그러면 너도 나도 아무나 막 같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비공개로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여기도 이제 얘 접속하려고 그 공간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사해요. 생각보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공간 아까 제 센트럴파크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 가서 플러스 버튼 딱 누르면 거기 딱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서 저기 앞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회성으로 모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반응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다양한 반응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만약에 내가 사회자다 그러면 사회자는 이럴 때 위에 올라가겠죠. 위에 올라가서 앞에서 이제 자기가 제공해준 어떤 자료들을 앞에다 띄우면 이 뒤에 이 프렌드라고 써져 있는 여기가 칠판처럼 여기에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크 기능이 위에 있거든요. 마이크 기능을 얘기해가지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마이크가 돼서 다 전달됐고요. 맨 왼쪽에 보면 1/131이잖아요. 130명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빼고 나면. 130명까지 여기 들어와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왼쪽에 그 정보를 하면 링크 보이시죠? 그 링크를 보내면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링크를 받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대신 이제 제가 여기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좀 차이점이에요. 랜드를 종료하면 내가 호스트니까 없어지는 거죠.
일회성으로 잠깐 한번 모여가지고, 동호회처럼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프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무슨 행사 때문에 이제 저에게 질문하셔서,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중에서, 이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페토 공간이에요. 제페토에서 제가 저는 이제 교육자니까 학교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죠. 근데 제페토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이랑.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앉아서 사진 찍는 거, 인증샷 찍는 거,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막 이런 거, 뭐 만져가지고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냥 보이기만 하는, 사진만 찍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제페토에 너무 예쁘게 생겼지만, 이런 게 제페토 공간이고요. 이건 이프렌드예요. 이프렌드는 이 뒤에 제가 지금 PDF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PDF 같은 것들을 제가 그 스마트폰에서 하면 그 PDF를 한 장씩 PPT 넘기듯이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직원들 모임을 이프렌드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장님께서 그럼 우리 한번 이번 도서관 직원들 모임을 이프렌드에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프렌드에서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PDF를 핸드폰에다가 이제 해서 그 PDF로 그 도서관에서 뭐 상의해야 되거나 전달해야 될 사항을 딱 전시하면서 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소리를 들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저희 반 애들이 지금 교실이라는 이프렌드의 교실에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앉아서 제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고 애들은 안 가르쳐줘도 이게 뭐 반응하고 뭐 이런 거 다 잘 알아요. 너무너무 손쉽게. 막 이것저것 만져보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거 만져도 돼? 막 이러는데 애들은 아주 익숙하게 잘 만집니다. 뒤 아이들의 입장에서 제 모습이에요. 뒤에는 지금 MP4 영상이 지금 틀어지고 있거든요. 뒤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마치 제가 실제 선생님처럼 앞에 서 있죠. 선생님 가려줘요. 안 보여. 그러면 뒤 옆으로 가도 돼요. 그런 거고 뒤에 있는 애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 화면을 이렇게 확대할 수 있어요. 이게 화면을 뒤로 확대하면 화면이 이제 좀 커져가지고 화면을 보이게 한다든지 자기가 앞으로 간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현실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이프렌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곳이요. 대신 이제 일회성, 이제 공간이 계속 있지 않고 일회성으로 만들었다 없어졌다 만들었었다 없어졌다 이런 것은 단점이니까 한두 번 정도는 한번 경험상으로 해보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입만 하면. 저희 반 아이들이 지금 이프렌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프렌드 아까에서 센트럴파크에서 하나 일어난 거였는데 이게 뭐였냐면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도서관에 관련되셨으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린 왕자라는 책을 주제로 여기에서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PDF로 뒤에 어린 왕자의 한 장면들을 계속 이렇게 제시공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대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본을 주고 사람들을 여기 앞에 사람들이 한 몇십 명이 앉아 있었는데 자, 요 부분을 한번 내가 공연 아니 뭐라고 할까요? 자기 역할을 만들어 가지고 해볼 사람. 그래서 모집을 하고 모집해서 이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역할을 줘서 자기네들이 마이크를 켜가지고 대본을 읽는 그런 대본 리딩하고 있는 거였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책을 뒤에 배경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그러니까 만약 책과 관련된 행사이면 책 뒤에 있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앞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다. 도서관과 관련된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게더타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제 아까 어떤 그 채팅방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온라인 독서 한마당을 하고 싶다. 거기에 초대 가수도 있고 강사도 있어서 초대하고 이런데 어떤 플랫폼을 이용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쉽게 생각하면 이프렌드에서 그냥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노래 불러도 소리가 다 나오거든요. 대신 핸드폰에
마이크가 되는 거죠. 핸드폰의 마이크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게더타운에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게더타운의 마이크, 컴퓨터의 마이크를 연결해가지고, 우리 줌에서 하듯이, 거기서 내가 하면 그게 바로 송출돼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요. 이따가 게더타운을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실 거예요. 장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커스터마이징. 공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공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게더타운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게더타운의 최대 장점은 다양한 자료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공간에 뭐 동영상 또는 뭐 한글, PPT, 뭐 또는 유튜브 또는 웹사이트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내 컴퓨터에 있는 화면 자체를 소리와 함께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교수자의 입장에서 뭔가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편리한 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음성 채팅 가능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한 공간에 또 다른 룸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룸이 막 공간이 뭐 이런 거 있죠. 1층에 우리가 도서관에 갔어. 근데 도서관 입구였어. 1층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2층으로 올라가. 그러면 2층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 공간에서 2층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2층으로 가는 걸로 딱 가면 2층에 새로운 공간으로 딱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룸과 룸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고요. 25명까지 무료고요. 사용료가 사실은 좀 비싸요. 유료가 어떤 거냐면 2시간짜리면 한 사람당 $2고요. 하루 종일 쓰는 것은 $3, 1인당. 그 다음에 한 달 사용료는 $7예요. 그 공간에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루 행사다. 근데 만약에 한 2시간이면 돼. 그러면 2시간짜리를 쓰시면 돼요. 그 대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공간이 없어지진 않아요. 공간은 계속 가요. 대신 그 시간 동안에 그만큼 사람이. 그 대신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500명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500명이 한 공간에 켜서 화면 열리고 막 이러면 행사가 그렇게 이게 좀 버벅거리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저희 수업과 관련되니까 넘어갈게요. 게더타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게더타운을 한 번도 안 들어와 보셨던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더타운 혹시 들어와서 사용해 보셨다, 사용해 보지 않으셨다. 자, 채팅방에다 한번 해보실래요? 해봤다, 안 해봤다. 게더타운에 들어가 봤다. 들어가서 나 이것저것 체험해 봤다. 경험을 해봤다. 아니면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다. 네, 한 분 계시고요. 아니요. 네. 네,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고요. 네. 아닌 분들이 지금 2대1입니다. 자, 그러면, 아닌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게더타운 설명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오늘은, 사용자, 내가 게더타운의 사용자로서의 경험을 싹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일부분이라도 게더타운을 내가 만드는 경험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게더타운 공간을 아까 사무실 만들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사무실 만들 수 있는 정도를 다음 주에 한번 해볼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한번 개설해서 주소만 주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만났을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글 같은 거 쓰게 만들어서 뭐 질문하고 싶거나 얘기지만 써고 그럼 나중에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정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주에. 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네, 기대되시죠? 자. 실제 접수 일주일간 하죠. 자, 사용법은요, 게더타운은요, 익스플로어로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익스플로어 안 쓰시죠? 거의, 엣지나, 사파리나, 또는 크롬이나, 또는 네이버 웨일도 쓰시는 분 계십니까? 네이버 웨일이나 이런 브라우저로 쓰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사용법을 알려드릴 텐데, 컴퓨터로 쓰셔야 돼요. 스마트폰도 되긴 되는데, 게더타운은 왜 이제 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 안 좋냐면, 게더타운은 이것을, 거기 안에 연동되는 뭔가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현시키려면 키보드 X키를 눌러야만 돼요. 이건 게더타운에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X키를 눌러야만 프로그래밍이
실현이 돼요. 근데 이 스마트 기기는 키보드가 없잖아요. 그게 안 돼요. 대신 가능은 해요.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하면 돼요.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거기서 그 키보드를 설치하시면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냥 이 스마트 기기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PC나 노트북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웹캠이 있으면 화면이 켜지니까, 웹캠 없으면 화면 안 켜지면 그냥 안 켜진 상태로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접속 링크로 주면 입장합니다. 그 대신 겟더타운은 그 대신 그게 없어요. 검색 기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도서관 겟더타운 검색 기능이 없어요. 링크를 줘야만 돼요. 이게 단점도 되고 장점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무나 막 들어와가지고 뭐 그러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사람 행사 기간에 뭐 이렇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오면 아바타를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 해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의 바디, 뭐, 그 다음에 이 옷, 액세서리, 뭐, 그 바디에서 이제 옷, 뭐, 바디 같은 경우는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피부 색깔, 뭐, 얼굴 모양 이런 거 간단하게,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만들고 나면 들어올 때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이따가 체험하실 때 이름 넣으세요. 넣으시고, 물론 이건 나중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되면, 여기에 이제 카메라와 마이크 설정이 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설정. 카메라를 켜 놓으시면,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화상이 켜질 수 있고요. 마이크를 해놓으면, 이제 이 말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줌에서 쓰고 있잖아요. 줌. 제가 지금 연수를 줌과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실 땐 얘를 좀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필요할 때는 뭐 줌에서 마이크를 끄고 이걸 쓰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 얘가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제가 지금 줌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줌에서 스피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소리가 스피커로 나온 게 겟더타운의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겟더타운에서 마이크로 된 게 저한테 또 들려요. 그러면 저의 또 스피커로 나온 소리가 저의 또 마이크로 또 들어가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막 돌면서 하울링이 나요. 그래서 줌이랑 같이 쓰실 때는, 줌이랑 겟더타운이랑 같이 쓰실 때는 겟더타운은 꼭 마이크를 꺼주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이따가 분명히 하울링 날 거예요. 왜냐면 이걸 잊어버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겟더타운 자체만 가지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줌이랑, 왜냐면 두 개의 시스템을 같이 쓰니까 마이크가 동시에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의 제일 당황하는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겟더타운으로 메타버스 사무실 알려드릴게요. 들어오세요 해서 링크를 드렸어요. 딱 들어왔더니만, 처음에 뭐 아바타 다 설정해서 오케이 들어갔는데 이런 공간이 떠요. 이게 사무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튜토리얼, 사용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용법인데 3가지 사용법이 나와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동하는 것은 화살표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타가 이동하는 것은 화살표로 이동합니다. 이거 설명해 주고요. 두 번째는 가까이 가면 아바타끼리 가까이 가면 화상이 켜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물과 상호작용하려면 X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 3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처음에 당황스러웠거든요. 내가 처음 들어갈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이제 아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번에 과감하게 스킵 해버리시면 돼요, 스킵. 네, 통과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입장하셔서 사용법을 제가 지금부터 겟더타운 사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동하는 거, 아바타가 이동하는 것은 이 마우스로, 이 키보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앞뒤, 좌우. 이해되시겠죠? 이동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요거 말고 똑같은 게 WASD 키입니다. WASD 키도 화살표랑 똑같은 기능을 해요. 이거는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애들은 다 알아요. 왜냐면 게임에서 여기 WASD가 화살표랑 똑같은 작용을 하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저희가 이제 주로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니까 내 왼손으로 이동하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을
요 화살표로 이동하려면 약간 손이 왼쪽으로 가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서 애들은 자기 앞에 있는 요 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키가 X키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오브젝트, 어떤 물건과 상호작용할 때는 X키. 이제 이따가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G키는요, Z키는요, 아바타가 신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춤을 추는 게 Z키입니다. 그래서 Z키는 필요하실 때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G키는 뭐냐면, 고스트 키예요. 고스트, 유령.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어. 너무 내 주위에 많아가지고 내가 이동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여기 아바타가 진짜, 다른 아바타가 옆에 있으면 뭐 거기를 통과를 못해요.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거랑 똑같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G키를 딱 누르고 있으면, 누르는 상태에 있으면, 제 아바타가 유령처럼 변해요. 희미해져요. 그 상태에서 키보드를 누르시면, 걔가 유령 모드가 돼서 그 사람들이 많은 곳을 통과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주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요겁니다. 뭐냐면, 내가 요걸로 막 이동하는 게 불편해. 그러면 내가 이동하고 싶은 곳을 가가지고, 마우스 왼쪽 키를 2번 따닥 누르시면, 얘가, 아바타가 알아서 글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좀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사용법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걸 많이 아시면 거의 게더타운 사용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게더타운에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만들었던 학부모 에듀 페스티벌이라고 저희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학부모 행사를 했는데, 제가 만들어낸 공간이거든요. 이따가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거기에서,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들어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앞에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요 앞에 이름을 누르면 언제든지 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중간에. 그다음에 얘 아바타를 누르면 아바타를 중간에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면은 얼굴 표정을 누르시면 반응이 나와요. 잘했어요. 박수 치거나 뭐 이런 거를 누르시면 이 아바타 위에 이런 게 뜹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수업 같은 거 할 때 내 화면을 공유할 때 사용한 거예요. 이게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곳이나 아무 사람이나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뭐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스포트라이트 존이라는 마이크 기능이 있는 곳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사용 설명서를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자, 제가 몇 가지 곳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행사 같은 데 관심이 많을 것 같으니까 행사를 했었던 공간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제 게더타운이 매일 거의 진짜 요즘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오늘도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새로 계속 좋은 기능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내가 사용했었던 기능이 좀 뭐가 바뀌었네? 막 이런 느낌이 되는데, 게더타운은 이제 뭔가 내가 뭘 만들고 싶다. 만드는 사람이면 회원가입을 해서 만들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하는 사람이니까, 체험하는 공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니까 회원가입은 없어도 돼요. 이때는. 근데 나중에, 다음 주에 직접 만들려고 하실 때는, 게더타운에 구글 계정 있으시죠? 구글 계정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이 공간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들어오실 때 꼭 사운드를 꺼주세요. 네. 자, 들어오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 사운드 키는 데 있죠. 여기서 꼭 사운드를 꺼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제가 그리고 화면을 켜시기 위해서는 줌에서의 화면을 꺼주세요. 줌에서 비디오를 중지시켜주세요. 왜냐면 얘는 여러 개의 카메라 하나로 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줌에서의 비디오를 꺼주셔야지 여기서 비디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줌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화면에 꺼주시고요. 다 되면 조인 하시면 됩니다. 캐릭터는 대충 만들어 보시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캐릭터는 그냥 오셔도 됩니다. 이름만 쓰시고.
여기가 제가 이제 만들어낸 공간이에요. 학부모 에듀 페스티벌이라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같이 했었던 곳이에요. 자,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한번 들어오셨습니다. 네. 네. 여기 가까이 가니까, 네, 그렇죠. 마이크 지금, 화면은 켜주셔도 돼요. 비디오는 켜주셔도 돼요. 저 비디오 킬게요. 비디오를 키면 제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네. 비디오 한번 켜봐 주세요. 여기 들어오신 분. 네. 비디오 켜주시면 저랑 같이 비디오가 보여요. 네. 그리고 서로 대화할 수가 있어요. 가까이, 사실은. 네. 네, 지금은 제가 마이크를 껐기 때문에 대화는 못하지만 실제로는 대화가 되고요. 또 오셨어요. 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채팅도 하셨네요. 아, 네네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비디오 사용법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렇게 하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창이 되고요. 이 창을 여기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여러 사람들이 좀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돌아다니시다가 봐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행사 안내로 오실래요? 행사 안내 왼쪽에 행사 안내로 오셔가지고 여기 제가 이 행사를 안내하는 그런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X키를 누르세요. X키를 누르면 여기에 거기다 제가 연결해 놓은 이런 행사 이미지가 뜨는 거예요. 네, 이거를 나가시려면 오른쪽 위에 X표가 있습니다. X표 보이시죠? 요 X표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이렇게 뭐 이미지를 연결해서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방명록 있는데 오실래요? 오른쪽에 방명록. 예, 뭐 행사를 하면 방명록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방명록에 오셔서 X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X키. 방명록 근처에 오셔서 X키 누르면 여러분들 패들렛이라는 거 많이 여기서도 아시죠? 패들렛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마이크 제가 껐어요. 네, 패들렛이라는 것을 해서 사람들이 일단 글을 남기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사무실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내가 항상 그 시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와서 무슨 글을 남기고 싶게 한다 그러면 패들렛이라는 도구를 여기다 연동을 시키면 거기다가 글을 마음대로 이게 포스트잇처럼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괜찮죠? 공간도 예쁘고 전시실도 한번 가보세요. 전시실 가시면 각 학교에 있는 여기는 학부모 에듀 페스티벌에서 학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자기네 그 학부모회를 소개하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유튜브에 연결하는 영상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아까 어떤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면 거기서 노래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겠죠, 소리가. 이제 그리고 여기 전시 후기에 오면 전시 후기도 패들렛으로 만들어 놨어요. 제 오른쪽 맨 뒤에 보면 전시 후기 X표 한번 해보시면 여기 전시를 보고서 자신의 어떤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전시 후기로 만들어 놓으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디자인을 예쁘게 해놓으니까 괜찮죠. 이렇게 해서 행사들이 진행됐어요. 이렇게 공연실, 그러면 공연실도 결국은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유튜브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공연 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패들렛 같은 걸로 계속 해놓은 겁니다. 네, 관장님께서 스피커가 유금이랍니다. 링크를 들어가려는데 안 열리면 익스플로어로 하셔서 그래요. 링크를 크롬으로 복사하셔서 들어보세요. 네, 크롬이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로 여기저기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일단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링크도 연결해 놓고 명사특강, 제가 수업했었던 뭐 이런 것들, 토론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봐보세요. 여기에 조은비 이분 때문에 제가 밑으로 못 내려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G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럼 고시트가 되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고시트를 만들어 놓고 이동하다가 이제 G키를 놓으면 이렇게 다시 풀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시다가 있으면 G키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잘 들어오셔서 잘 하고 계시네요. 네. 이런 공간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학부모 에듀 페스티벌 여기서 열었고요. 제가 이제 또 다른 공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행사 맵인데요. 그걸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행사들을, 다양한 행사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금 디자인은 되게 예쁘게 만들었죠. 그거는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주는 곳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작업을 한 건데요. 자, 요거는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 할 행사인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똑같이 스피커를 여기를 꼭 끄시고 들어오세요. 네. 이건 이제 저희 세리머니 행사인데요. 저는 이제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바닥에 이미지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이게 이미지를 밑에 바닥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예쁘죠. 네,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지금 드린 링크를, 네. 제가 그냥 이건 다른 얘기인데 한번 왜 클릭했는데 바로 크롬으로 안 뜨고 익스플로러로 뜨시는 분 계시죠? 그거를 크롬으로 바로 뜨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다 알고 계신 건데 괜히 알려드리면 시간 걸려서. 혹시 어떤 링크를 받았는데 클릭하면 크롬으로 안 뜨고 익스플로러로 뜨시는 분 계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안 그러면 그냥 통과합니다. 채팅. 알려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 알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 나가셔서 여기 위에 왼쪽에 얘를 누르시고요. 시작 버튼 누르시고 여기 보면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시작의 설정을 누르시고요. 설정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윈도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앱, 윈도우의 설정에 앱을 설정을 누르시면요. 여기서 기본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앱. 이거는 기본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기본 앱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즉, 자, 보세요. 웹 브라우저가 아마 지금 이게 왜 사진 뷰어 프로그램도 많고 음악 막 많은데 웹 브라우저를 딱 누르시면 얘가 익스플로어로 선택되어 있는 분들은 링크를 클릭하면 무조건 익스플로어로 열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 앱을 크롬으로 눌러 놓으시면 다음부터는 링크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이 브라우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익스플로어에서 안 열리고. 그래서 크롬으로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아마 제가 링크를 드린 거를 클릭을 하면 바로 크롬에서 열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자, 보니까 막 중간중간에 뭐 이상한 거 조금씩 뜨죠? 그런데 가서 X표를 누르시면 뭐 선생님들이 이게 어떤 행사냐면 영재 아이들이 이제 수료식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잘 수고했다고 교사들이 축하 영상도 일단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보면 밑에 내려가시면 방명록 행사 안내 또는 전시관, 지금 전시관이 여기가 4개가 있거든요. 전시관, 각각의 전시관 안내를
뭐 다 연결해 놨습니다. X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설명이 돼 있고 여기 X표를 누르면 나가시고 이런 식으로 넌 행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이드북은 제가 중간중간에 이 게더타운 사용을 좀 쉽게 하려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북도 넣어놨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시면 여기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도 저희가 디자인해서 그냥 올린 거예요. 넣는 거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제가 줌에서의 소리를 끄고 게더타운에서 소리를만 한번 켜볼게요. 줌에서 비디오 네, 마이크 켰습니다. 마이크 켰습니다. 네, 지금 줌 소리에서 다시 켰습니다. 줌에서 아직 게더타운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네, 지금 여기 5분만, 저까지 포함해서 5분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 공간들을 구성해서 할 수 있고요. 룸을 연결했는데, 자, 룸 한번 따라오실래요? 저를 따라오시면 이 전시관, 다른 전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 보세요. 그럼 이렇게 다른 전시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전시관, 이게 공간을 다른 곳으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를 따로 독립된 공간으로 해서 여기에 뭐 X표를 하시면 뭐 축하 영상 또 교장 네, 이거는 내일 아니 우리 행사할 때 교장 선생님이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막 하는 거거든요. 뭐 오행시 학생들이 오행시 잡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요. 다른 전시관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전시관들도 이동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시관 이동해서 또 여기는 또 다른 것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사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 앞에서는 이제 전체 행사를 뭐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룸 같은 데다가 뭔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따로따로 넣어놔서 여기서 간담회장은 저희는 교육감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학부모들이랑 같이 뭔가 나중에 행사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간담회장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간담회장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서로 화면이 켜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효과를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공간마다 그렇게 효과를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넣어놓은 곳이 간담회장입니다. 이런 행사들도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곳이죠.
네, 그래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기서 X표를 하시고 다 나오시면 네, 줌으로 복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2시간이 벌써 다 끝났어요. 2시간이 이제 약간 체험하니까 금방 가죠. 제가 사실은 보여드리려고 예, 체험해 드리고 싶은 공간들이 굉장히 더 많은데, 네, 아기자기하게 되게 재밌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이걸, 계속 막 넓혀가면요, 어마어마한 공간, 뭐, 몇백 명이 행사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놨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또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줌으로 다 복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메타버스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 라는 조금의 그런 이런 것만 느끼셔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프렌드에서 한번 저희 미팅 한번 잠깐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게더타운에서 사무실 한번 만들어 보죠. 사무실 하나 각각 뭐 네, 도서관 사무실을 만드시던 아니면 뭐 의원님들 사무실을 만드시던 사무실을 한번 멋있게는 힘들죠. 왜냐면 디자인을 막 하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무실 공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그래 경험해서 그거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너무너무 즐겁게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